최고의 나, 아레테. 아레테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거닐던 도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토론을 나누던 아테네의 거리. 이곳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탁월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레테의 ARET. 하지만 아레테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삶이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레테를 실현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더 강한 몸을 가진 자가 아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도 아니다. 아레테를 실현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삶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레테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탁월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레테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덕목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상의 존재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미덕이나 탁월함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도덕적 선함을 넘어 삶 전반에서 최고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품격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아레테의 핵심 개념을 알아볼까요? 아레테의 핵심 개념,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레테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를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아레테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에게 아레테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예술가에게는 최고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며, 정치가에게는 백성을 위해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레테의 핵심 사상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하루하루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일상에서의 실천법을 알아볼까요? 하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아침 5분. 당신은 아침에 가장 먼저 누구와 대화하는가? 세상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주도적으로 만들 것이다. 둘, 어제보다 1%더 나아지는 하루. 하루 1%의 변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1년 후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제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놀라운 곳에 서 있을 것이다. 셋, 능력을 극대화하는 90분 집중법. 우리의 집중력은 무한하지 않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90분 단위로 일하라. 90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그 후 10분에서 15분 동안 몸을 움직이며 휴식을 취하라. 이 방식은 최고의 아티스트, 운동선수, 기업가들이 활용하는 전략이다. 90분 동안 몰입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 성장의 기록을 남겨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잊혀진다.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록하는 것이다. 매일 5분, 오늘의 성취, 새롭게 배운 점, 내일의 목표를 적어라. 한 달 후 당신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흔적이 쌓일수록 당신은 자신을 더 강하게 믿게 될 것이다. 다섯, 자신만의 최고의 순간을 되새기기.
당신이 가장 빛났던 순간을 떠올려라. 당신이 무언가를 해냈던 그 순간, 그때의 감정, 그때의 자신감을 기억하라. 그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당신의 뇌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게 된다. 그 믿음이 당신을 더 큰 성취로 이끌 것이다. 6. 배움의 한계를 허물어라. 진정한 성장은 익숙한 것을 넘어설 때 시작된다. 오늘 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시도하라. 새로운 언어의 한 단어를 배우고 읽어보지 않은 분야의 책을 펼쳐라.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배움이 계속되는 한 당신은 한계 없이 성장할 것이다. 마지막 7.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연결하라. 능력이란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능력은 세상과 연결될 때 가장 빛난다. 당신이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 작은 도움이라도 당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는 하루를 만들 것인가? 탁월함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제 아레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념, 그 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그 2번째는 바로 덕목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아레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덕목이 필수적이다. 고대 철학자들은 아레테가 단순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품성을 갖추는 것과도 깊이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레테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덕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지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능력. 2. 용기, ANDREIA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힘. 3. 절제, SOPHROSYNE,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 4. 정의, DIKAIOSYNE, 사회적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덕목. 이 덕목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은 아레테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이 4가지 덕목들을 갈고 닦으며 조화롭게 연결시키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각각의 덕목별로 일상에서의 실천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능력.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질문하고, 탐구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지혜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하나씩 불편한 질문을 던져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내가 믿는 신념은 근거가 충분한가?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것에 안주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한다. 2. 반대 의견을 경청하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열린 태도로 배우려 한다. 3. 매일 10분씩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지혜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루에 단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내 마음속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라. 지혜는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다음은 용기,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힘. 용기란 무엇일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불편한 도전을 매일 하나씩 하라.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기,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보기, 하고 싶지만 망설였던 일 시도해보기. 작은 도전들이 모이면 우리는 어느새 더 큰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2.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라. 거절을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일부러 거절당하는 경험을 만들어라.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보고, 어려운 부탁을 해보고, 때론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져보라. 거절당하는 경험이 쌓이면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된다. 3. 두려움을 기록하라.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쓰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다. 매일 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라. 용기는 거대한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일상 속에서 두려움을 뛰어넘어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은 절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절제란 단순히 욕망을 참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절제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가지 포기하는 연습을 하라.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아보기, 설탕 없이 커피 마셔보기, 원하는 것을 바로 사지 않고 며칠 기다려보기. 절제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식을 깨우는 연습이다.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라. 세상은 시끄럽다. 하지만 절제의 힘은 조용한 곳에서 자란다. 하루에 30분,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행동하라.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무언가를 살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절제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사회적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덕목.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혁명인가? 아니다. 정의란 일상 속에서 작은 옳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작은 불공정을 외면하지 마라. 길거리에서 무례한 행동을 목격했는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불의를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올바르게 행동하라. 정의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작은 첫걸음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매일 한 번씩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이 작은 연습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레테의 핵심 개념, 그 마지막 3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레테는 단순한 정신적 완성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균형을 이루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 체력과 철학, 정신의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아레테의 실현이었으며 학문과 철학을 탐구하여 깊은 지혜를 얻는 것도 아레테의 실현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품격이란 육체와 정신을 함께 단련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집이다. 집이 무너지면 그 안의 영혼도 함께 무너진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쇠약해진다. 아레테는 단순한 정신적 완성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균형을 이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을 조용히 맞이하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하루를 결정한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는가? 잠에서 깨는 즉시 5분 동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라. 몸을 스트레칭하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내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작은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이다. 고요한 움직임을 배워라.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 속도를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천천히 움직이며 몸과 영혼이 교감하는 방식을 배워라.
아침에 10분 느리게 걷거나 조용한 스트레칭을 하라. 마음이 불안할 때 눈을 감고 자신의 움직임을 느껴보라. 이 순간 당신은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맞추고 있는 것이다. 셋. 음식을 의식하며 먹어라.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 대화하는 순간이다. 식사를 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 입 한 입을 온전히 음미하라.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가? 내가 지금 먹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무겁게 만드는가?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이다. 넷. 침묵 속에서 걷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때때로 가장 중요한 답은 침묵 속에서 찾아진다. 매일 15분 혼자 조용히 걸으라. 이어폰도 없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발걸음과 호흡을 느껴보라. 걷는 동안 자신에게 질문하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 작은 순간이 당신을 더 깊고 강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5.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라. 영혼은 감정을 품고 있고 육체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다. 마음속에 맴도는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 어렵다면 몸을 통해 표현하라. 오늘의 기분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글로 적어보라. 음악을 틀고 그 감정에 맞춰 몸을 움직여보라. 영혼이 억눌려 있을 때 몸이 그것을 풀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 6.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내일의 시작을 결정한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동안 내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이루었는지 돌아보라. 오늘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졌는가? 이 작은 순간이 당신을 더욱 균형 잡힌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도 아니고 단순한 영혼도 아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존재다. 그 균형을 찾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아레테를 실현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육체와 영혼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아레테를 실천하고 실현한 역사적 인물들은 누가 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시죠. 하나. 오디세우스, 지혜와 용기의 아레테. 오디세우스는 신체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전략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인물이다.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전쟁 후 귀한 길에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지혜와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전투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치와 판단력으로 생존하며 동료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품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아레테가 단순한 육체적 강함이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과 지혜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둘. 알렉산드로스 대왕 마이너스 야망과 리더십의 아레테.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 문화를 동방으로 확장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철학과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정신적 아레테를 갈고 닦았습니다.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을 배운 것은 그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 페리클레스 마이너스 정치적 아레테의 대표 인물. 페리클레스는 아테네를 민주주의와 예술의 중심지로 만든 지도자였다. 그는 탁월한 웅변가이자 정치가로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는 품격 있는 지도자의 조건으로 정직, 지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아테네는 황금기를 맞이했으며 그의 아레테는 정치적, 문화적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레테는 인간이 자신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개념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유산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아레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아레테를 실현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학생에게 아레테란 지식을 쌓고 배움을 실천하는 것, 운동선수에게 아레테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 예술가에게 아레테란 창작을 통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 리더에게 아레테란 사람들을 이끌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레테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덕목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깊이 배우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레테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레테는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테를 실현하는 길은 특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 길은 당연히 지금 당신의 앞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오늘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더 성장시킬 건가요?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것은 단 한순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길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순간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아레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레테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